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경기 부양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1.37% 상승하며 사흘 만에 2만 선을 회복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9.38%, 나스닥 지수는 8.12%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으로 경기 부양책 훈풍을 탔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조만간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8% 오른 24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폐쇄 결정을 한다면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다며 부활절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폐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7에서 8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IOC는 연기를 공식화하고 도쿄 올림픽을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개최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폭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증시의 경우에는 폭락 이후에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1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어제 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 증권시장 안전펀드 그리고 채권시장 안전펀드의 이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양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다시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어제 10%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강세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7%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까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들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금융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지난 13거래일간 삼성전자를 약 4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피 반등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섰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세계 제2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공장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올스톱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였죠. 정부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들을 여러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 10분 전에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외환 분야의 거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이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회사의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역시나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4천억 원 늘려서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실적 기반 자금을 2조 원대까지 대기업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경기 부양책들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지 또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만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지난밤 미국 증시가 11%, 10% 넘게 폭등을 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최윤 앵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87년 만에 120년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5번째로 높은 그리고 87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어떤 그 시장 내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 시장을 상당 부분 좀 힘들게 만들었었던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긴급 패키지 법안 약 2조 달러 규모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부결이 되고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지지부진하게 하루 정도 흘러가게 되면서 시장, 특히나 아시아권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새벽이었죠. 연준에서 그 약 한 4조 달러에 달하는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개시 선언을 하면서 시장 상당 부분 안도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좀 그 계류가 되었었던 월요일날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놨었던 미국 경기 부양책의 의회 표결 부분에 대한 부결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아마도 오늘 저녁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이 미국의 경기부양책, 긴급 패키지 법안의 의회 통과 부분, 거의 가시권에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밤 이 부분 들려왔죠. G7 재무장관들끼리의 어떤 그 공조 부분 다시 한번 시장 내 안도감을 주었고, 그리고 이태리가 조금은 좀 그 실빛 같은 어떤 그 희망이 보여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셧다운까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재택근무령 자체를 빠른 시간 안에 좀 원상복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섞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상당 부분 이제는 그 긴가민가 했었던 그러한 경기 부양책, 금융 안정 대책들이 앞으로 무제한적인 상황으로 거의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을 잠재워가는 그런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당 부분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이 기록되었다라는 부분. 여기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시장 내 신뢰를 다시금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했었던 시장이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리고 그 가능한 어떤 그 정도가 상당 부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시장 신뢰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 예측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 부분,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 정부 긴급 패키지 법안, 뭐 지금 그 통과 가능성, 그 기대감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 사실상 불을 붙였던 것이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발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마찬가지 기존 예측치였던 50조 원, 기존 1차 비상경제회의 때 이야기했던 50조 원의 2배, 100조 원 규모의 경기 안정화 대책을 어제 발표를 했죠. 이 부분도 크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안정화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 코로나19는 코로나19대로 방어에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맞닥뜨려져서 금융 변동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물 경기의 위축 내지는 침체,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를 방어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들의 노력, 우리가 예상을 해왔었던 그 부분, 기대를 해왔던 부분 이상의 노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고 안정을 얻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신용 경색이 번져서 금융 위기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기업은 물론 개인들의 파산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파산의 도미노가 나타나게 된다면 실물 경기는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급속한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미 주요국 정부들이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쓰고 있고,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쓸 경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까지 쓴 재원, 이 부분의 노력을 제로화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분명히 시장 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 코로나19 관련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는요, 미국의 경제 활동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빨리 재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 발언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셧다운 가능성, 이 부분은 아직은 분명히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 재택근무령의 조속한 원상복귀 가능성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라든지 마켓와치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 연준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발표, 실질적으로 미국 연준이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현재 마켓와치, 블룸버그를 통해서, CNBC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미국 연준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본연의 그대로 의미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신용정책을 최대한 방어가 아니라 무조건 방해하겠다. 무조건 방어하겠다. 기업의 자금 경색,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지난번 2008년과 같은 금융 경색 위기는 절대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시장 내에 천명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미국 의회, 특히 상원에서 긴급 패키지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한, 오늘 저녁 지금 예정이 될 것으로 아마도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의결,
그리고 조속한 통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통화 정책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재정 부양이 안 되면 되겠느냐라는 식의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어떤 그 의미 부여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미 연준 글로벌 시장 내에 어떤 그 변환점을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50조 원 규모였는데 2차 회의 어제 100조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아마도 이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이 이야기는 시장의 신뢰를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또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이 도산을 하게끔 좌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야기 했다라는 점. 분명하게 시장 내 어떤 그 안도감 내지는 정부를 믿게 만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의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부분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의 진행 경로 크게 4가지 분명하게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이때는 패닉 확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에 맞서서 유동성과 경기 부양책이 나오죠. 이때는 분명히 시장이 진정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거나 급등하거나 변동성이 반복되는 그런 시장이 지속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정책 실효성에 대한 판단 시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시장의 회복을 얻어가면서 시장은 V자 반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 근데 그 V자 반등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의 위축 내지는 다소간의 그 어려움들이 현실화 내지는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위축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서서히 발표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변동성은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변동성의 지속 국면이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어찌 보면 정책 실효성의 판단이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시장 그 안정화 양상을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패닉 상황에서의 패닉 소강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 여기서 한 차례 더 경제 지표에 어떤 그 위축 단계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때 조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흔들리면 분명히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차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시장 내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어떤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판단하게 된다라면 일단 극단적인 패닉 상황에서는 분명히 넘어간 것은 아니겠나라는 생각 분명하게 지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어제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금융시장 안정대책 분명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발표를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소강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고요. 소강 국면 이후에 분명히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의 위축이 현실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미래를 내다보는 시장이 되게 된다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일정 부분 가능한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 시장은 분명히 뉴 노멀 상황으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이 뉴 노멀 상황,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분명히 좀 준비를 해놓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무조건적인 저가 매수, 낙폭과대주 매입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매수 관점의 시장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선별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종목별, 산업별 선별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이 상당 부분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 역시나 중요한 것은 수급일 텐데요. 지금까지 매도세를 이어둔 외국인이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이 시그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시장, 우리 코스피 시장 내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주간 10조 원가량 팔았죠. 외국인. 근데 어제도 한 800억 원 정도 순매도 나타났는데, 우리 시청자 잘 보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하고요,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어제 외국인 삼성전자 약 1,3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규모 매도를 유지했었던 외국인,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수급의 변화가 선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정화가, 아직까지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안정화를 전제로 해서, 안정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면 어떤 업종군을 매수를 하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될까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어쩌면 정부가 경기 침체, 소비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업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초 소비 진작을 위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는 1인당 무조건 1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런 부분들, 기초 소비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가능성 분명히 보고 계셔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 안정이 된다라면 글로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큰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놓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3가지 관점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는 분명히 생각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잠재적인 누적 수요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요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주, 3주, 4주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어떤 그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다시금 풀리게 된다라면, 이동 제한 명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이제 잠재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신제품 출시, 이연되었던 그동안 연기되어지고 있는 신제품 출시 관련된 모멘텀들이, 신제품 출시가 본물을 이루게 되면서 신제품 출시 모멘텀도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큰 정부 상황. 흔히들 빅 거버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이후에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다시금 들어서면서 빅 거버먼트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가 덮쳐들면서 빅 거버먼트 상황 분명히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주요국 정부들이 경기 침체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적자의 확대는 지금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을 만큼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시장의 어떤 그 우려보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돈을 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빅 가버먼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 세 번째가 연준도 돈을 풀고 한은도 돈을 풀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의 장기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절대 단기에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은 제로 금리와 빅 가버먼트가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뉴 노멀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자산 가격의 상승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조기 안정이 된다라면 폭풍 수요의 가능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폭풍 수요의 가능성. 이미 언론에 의하면 중국 지역별로 폭풍 수요를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매출의 급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동안 잠재워졌던, 그동안 눌려져 왔던 소비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수요 폭풍 수요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그 선별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어제도 11.1%의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전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3%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반도체, 5G,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잠재워졌던 수요가 다시금 급성장하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으시면서 일단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적인 어떤 그 매수가 아닌 미래의 어떤 그 시장 내 방향성을 미리 점검하고 이에 맞춰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수준, 그런 어떤 그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했고 시장 내 기대감, 미국 의회에서 긴급 패키지 법안 통과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고 무제한 돈 풀기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 다시 급락을 한다. 급변동, 급하락한다 하더라도 연준이나 미국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더 큰 부양책 내놓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미래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시장의 신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해서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 거의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분명한 것, 금융주 그리고 반도체, 5G 그리고 IT 내에서 전기자동차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이런 쪽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고 나가는 선별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분명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시장은 폭등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인도의 공장들이 코로나19 사태 올스톱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들의 비상에 걸렸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인도는 이제 중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공장으로 불리는 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가 저조가 되면서 인도로 눈을 돌린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이번에 그 인도의 그 공장에 올수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공장에 이어서 인도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생산 판매에 큰 차질을 좀 빚게 된 상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공장이 러시아, 터키, 브라질, 멕시코 공장뿐인데 이들 공장 역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인도 공장 폐쇄로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휴업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생산 재개 이후에 현재 법인의 생산 판매와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등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어떤 차질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현대차의 1분기 매출 차질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수준인 2조 4천억, 그리고 기아차 매출에 대한 차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12% 수준인 1조 5천억 정도의 될 것으로 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가동을 중단한 삼성전자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수 시장 전용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M 시리즈를 주로 생산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구미 스마트폰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가동 중단에 들어갔을 때도 이 주말 특근 등으로 수요에 대응한 것처럼 이번 가동 중단 기간이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노이다와 푸네에 가정 공장이 있는데 이 가정 공단도 멈춰섰지만 인도 법인 매출은 전체 매출 4% 수준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인도의 공장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업계 쪽에서의 관계자를 얘기를 들으면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은 수요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재개 이후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양책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는데 어떤 대책들 나왔습니까? 네, 우선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이 채권시장 안전펀드의 20조 원, 또 증권시장 안전펀드의 10조 7천억, 회사채 발행시장의 10조 8천억, 또 기업어금 등 단기자금 시장에 7조 원을 각각 투입하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채권시장 안전펀드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약 10조 원의 2배로 커진 데 대해서 시장 안정에 충분한 규모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20조 원은 예상을 뛰어넘 상당히 큰 수지라는 게 대부분 평가고요.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20조 원이면은 시장 안정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 시장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자금이 실제로 시장에 유입되기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우려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면은 시장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큰데 이 자금이 언제 집행이 되는 부분에 시간이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장 4월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또 여신 전문 금융 회사채권, 여전채죠. 10조 원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은 당초 거론된 10조는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펀드 규모가 20조 원으로 증액되면서 일단 4월에 필요한 유동성 여유 있게 확보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이 펀드 규모 확대만으로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번 대책이 커버하는 이 지원 범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번 대책이 당초 알려진 방안보다 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주식과 채권 시장과 또 증권사 직접 지원 방안까지 포함되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패키지가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실물 경기 둔화가 신용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번 대책이 금융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고요. 하지만 이제 증권사들 최근에 ELS의 기초자산 급락으로 유동성 문제를 만약 겪게 된다면 단기 자금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증권사의 5조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지만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고려하면은 이 증권시장 안전펀드 규모로는 현재 증시 상황에 의미 있는 변곡점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을 펌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증권시장 안전펀드가 받쳐주면은 외국인이 마음 놓고 주식을 팔아서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양면성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만으로는 실제 증시 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주가의 낙폭을 일부 줄여줄 수는 있지만 장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선 증권시장 안전펀드에 대한 부분이 이 채권시장 안전펀드에 비해서 좀 자금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채권시장 안전펀드가 동시에 가동되는 점, 또 미국의 연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과 한미 통합 스와프 계약 등을 고려하면은 이번 대책이 적어도 증시 투매 현상을 제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이번 대책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당국이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향후에 2차 추경 규모가 1차 추경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 공급량 증가로 국제 시장이 앞으로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 지난 2008년이었죠. 세계 금융위기 당시처럼 이번에도 우량 증급 위주로 편입 대상 결정될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회사채 쪽에도 좀 대응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현재 기업들의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회사채 시장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부도로 떨어질 경우에 회사채의 차환 발행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나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능력 등급을 AA 안정적에서 AA 부정률로 낮췄고요. 지난해 별도 기준 61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해 적자 전환하는 등 수익성이 좀 저하된 부분입니다. 우선 지급 여력 비율 등 자본 적정성 지표 개선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대한항공, 최근 얘기가 많죠. 대한항공 선순위 무보증 사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로 평가하고 하향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격히 밀축되고 회복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영업 실적이 크게 저하되고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기반으로 이 부정적 전망 대상에 오른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조기에 떨어뜨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무디스 같은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 침체 및 변동성 확대 등을 감안해 타격이 큰 산업 중심으로 추가 등급 조정에 나설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최근 1년 6개월 이내 평가된 BBB-,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 이상 선순위 일반 채권 중에 국내 신용평가사의 3개사 중 한 곳 이상으로부터 부정적 전망 평가를 받은 기업은 총 32곳입니다. 우선 AA 플러스 등급에서 SK E&S가 한국 기업 평가로부터 부정적 등급을 받았고요. AA 등급은 이마트, KCC, 연합자산관리, 시대제일제당, 그리고 AA 마이너스 등급에서는 녹십자, 롯데렌탈, 한국항공우주, LG하우시스가 각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BBB 플러스 등급을 본다곤 대한항공, 현대로템, 두산 등 3곳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신용 등급 변화가 좀 유력하다고 알려진 종목들은 이미 등급 변화로 인한 금리 변화가 이 적용일 당일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투자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부정적 펀드멘탈은 악화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진단했습니다. 이 크레딧 시장은 3월 31일 작은 시장 내 분기 말 현금 수요 증가와
또 4월 발행 시장 재개 관련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채권 시장 안전 펀드가 원활히 운영된다면 이 4월에 발행사 차환 부담은 제한적일 것인데 신용평가사의 정기 평정 시즌이 겹쳐져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 레이팅 액션, 그러니까 신용도가 강등은 투자 심리 극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강세해 보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가 급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좀 주가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3거래 연속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NC소프트가 시가총액 순위로 11위로 올라섰는데요.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를 앞질렀습니다. 우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4조 2,482억으로 하루 만에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를 앞진 상황인데요. 이 NC소프트가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이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가 최근 50주 신저가를 갈아치울 정도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NC소프트의 강세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이 모바일 게임이죠. 리니지 2M 흥행과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 등이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니지 2M 흥행에 따른 시적 성장 기대감이 높은데 우선 NC소프트에 대한 특별한 주가 하락은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증권사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76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제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리니지 2M 매출의 반영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90%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리니지 2M이 해외 또 신작 출시 일정 가시화로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9도로 이맘때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특히 낮 기온의 경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좋지만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중서부와 강원 영서, 전북은 종일 나쁨, 전남과 경북, 제주도는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지만 충청도와 전라도로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전국 많은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교통안전 및 화재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어제보다 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6도, 대전은 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강릉 19도, 속초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제주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상, 모레는 그 밖에 전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